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상식 토크토리의 데니엘 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요. 투자의 기제 워런 버핏 편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원조고요. 워런 버핏의 스승은 누구였죠? 벤자민 그레이엄이었죠. 그죠? 그래서 워런 버핏과 그리고 그 벤자민 그레이엄으로 이어지는 가치 투자 그걸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가치 투자자이긴 하지만은 좀 다른 형식의 다른 유형의 분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 피터 린치라는 분이 계세요. 잘 유명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이야기 투자의 기제 피터 린치 위인편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 피터 린치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제 계좌를 한번 공개를 해서 실제로 얼마큼 수익을 냈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궁금하셨잖아요. 그죠?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피터 린치하고 저하고 비슷하듯 하면서 다른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피터 린치의 방법을 제가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로 투자를 냈는데요. 그 제 여러 가지 계좌 중에서 한 계좌, 피터 린치 방식으로 하는 투자 계좌를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강조했던 거죠. 제가 이 피터 린치를 앞서기 위해서 왜 제가 우리 이 강좌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자, 다음 차트를 딱 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주식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면은 국내 투자 자산별 누적 수익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비교. 다시 한번 그냥 보신다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198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30년간 투자를 2012년 말부터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시에 원리금, 원리금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묻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에 100만 원 사서 묻어두고 주식에 100만 원 묻어두고 채권에 묻어두고 예금에 부동산에 원유에 금액은 그냥 100만 원 단위로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시에 그럼 얼마 수입을 올리느냐? 그냥 묻어뒀을 때 80년부터 쭉 갔을 때 이 정도였죠. 주식은 29배. 이야기 드렸죠. 채권, 예금, 부동산 딱 보셨죠. 1위는 단연 주식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이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주식에서 인류가 존재한 이래 주식으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 워런 버핏이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있지만 그 누구나 뭐래도 저는 방식이 좀 다르게 갔던 변천사를 보기 때문에 피터 린치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같은 투자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요 구간별로 이렇게 봤을 때요. 크게 주식은 주식도요.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어요. 자, 그럼 살펴볼까요? 자, 요때 한번 볼게요. 요때 쭉 보면 쭉 내려갔죠. 이때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어린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요때를 살펴보자고요. 1997년도에 뭐 있었죠? 유명한 거. 그죠? IMF 있었죠. IMF도 97년도에 가격이 쫙 내려갔죠. 그럼 2000년대는 왜 내려갔죠? 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죠? IT 버블 생겼잖아요. 그죠? 2000년도에. 그죠? 우리나라에도 IT 버블 많이 생겼죠. 미국에서는 뭐 한번 붕괴된다시피 해서 가격이 엄청 내려갔어요. IT 버블 있었고요. 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뭐죠? 최근에는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수직으로 떨어졌죠. 어떤 일이 있었죠? 2007년, 2008년도 딱 시점에 뭐죠? 네.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그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힘들어졌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게 딱 주가를 대비해서 딱 내려간 거고요. 되셨죠? 그래서 주식을 쭉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요때 왔음에도 그래도 주식은 올라갔죠. 근데 요 당시에 보시면은요, 부동산도 그냥 쭉 갔어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큰 위기가 오더라도 그냥 쭉 갔는데 대신에 조금 먹었죠. 5배 정도 먹었죠. 쭉 보세요. 원유도 얼마 못 먹었죠. 예금도 뭘 먹었죠. 채권 이야기했죠. 채권은 거의 내리막이 없죠. 왜냐면 원금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채권 투자 여러분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따라 하시면은요. 채권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너무 많이 알려졌는 반면에 채권은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재테크 고수는요. 주식 고수가 아니라
채권 고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뭐 BW, CW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채권은 가격이 나오고요. 그 가격 편차가 있어요. 채권의 할인율 이래 갖고요. 채권이 실제로 할인돼서 사서 팔고 하는 게요. 채권한 빌그로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거거든요. 다음 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권한 빌그로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어요. 주식보다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제 강의 들어보시면은요. 재미있을 겁니다. 자, 다음 강의를 바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건 비금융자산이 75%라고 했죠. 그죠? 주식,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보통 우리 가정에서 아파트 한 채는 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75% 정도를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금융자산으로 24% 가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집값으로는 얼마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70.7%는 뭘로 가지고 있죠? 미국 가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채권 그리고 주식 좀 더 나아가서는 펀드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알겠지만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뭐 30년 가까이 되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가 답이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39%가 아니고 보시면은 60%로 금융자산으로 넘어온 거죠.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금리 이제 좀 탈피했지만은 요즘 18년 와서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조금 올리고 있지만은 금리가 거의 사실 마이너스였죠. 그죠? 그랬다가 요즘 올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1.5%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사실 금리가 그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 돈에 넣어놓고 적금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많은데요. 아무튼 간에 재테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금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도 예금은 부동산보다 낫더라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분이 했던 말, 전 영어를 좀 안 좋아하는데요, 별로. 자, 영어는 이렇게 했고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은 이제 피터 린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 책 같은 거 많거든요. 제가 좀 책 같은 거 소개를 많이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거의 딱 하고 있죠. 승리했다 이거죠. 네, 요렇고요. 자, 수익률 10루타. 이게 뭐지 이게? 수익률 10루타라는 게 뭐지?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뭔 말이지 이게? 자, 여러분 이 강의가 딱 끝나면은요,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을 거고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10루타를 치려고 하는지, 또 10루타를 치실 때는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전입니다. 오늘은 실전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면은요, 재밌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루타 기억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피터 린치 그러면은요, 요거부터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정말 지금은 뭐죠? 경제상식 토크토리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상식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딱 생기는데요. 요 밑에 영어로 적혀있죠. 영어 또 안 읽어드릴 수 없죠, 그죠? 인베스트먼트는 저기 중학생도 본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죠, 투자, 그죠? 그러니까 투자 회사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피델리티 있죠? 피델리티라는 회사는 미국의 한 투자 회사고요. 이 회사는 펀드 운용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한국에서는 뭐가 있죠? 한국투자, 신탁, 뭐 이런 거 있죠.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거 보셨죠, 그죠? 그리고 뭐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거 있죠. 신한투자생명, 죄송합니다. 투자금융, 그죠? 신한투자금융, 뭐 그 하나투자금융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하는데 주식 주식에 함유됐던 주식을 가지고 하는 펀드,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하는 펀드, 펀드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펀드에 대한 수익금을 이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 운용수수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운용수수료 그리고 보수수수료,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너 돈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갖자라는 그런 회사예요. 이해되셨죠? 피델리티는 유명한 회사니까 앞으로 좀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마젤란 펀드 여기 있죠. 마젤란 펀드가 있고 피델리티에 있는데 피델리티 안에 있는 마젤란 펀드가 누가 운영하냐면 오늘의 주인공 피터 린치가 신화적인 일을 해내거든요. 그게 이제 마젤란 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마젤란 펀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요. 마젤란 펀드를 보시면은요. 여기 S&P 500이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부터 한 개부터 볼게요. And December이죠, 그죠? December는 뜻이 뭐죠? 12월이죠, 그죠? 자, 12월 마지막 기점으로 77년, 78년부터 쭉 내려가고 90년 딱 됐죠. 자, 77년, 90년 여기까지 13년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S&P 500 있죠? S&P 500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지수예요, 지수. 요거는 펀드. 이건 전문가들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자를 한 거예요. 경제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S&P 지수가 뭐 500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S&P 지수가 요번 뭐 땡땡땡으로 올랐다 마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미국의 뭐 NESY인가, NESY인가, 뭐 그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가 몇 프로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그 지수예요. 그럼 여기 S&P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스탠다드 앤 푸어라는 회사.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3대 지수가 있어요. 뭐 뉴욕 지수 뭐가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게 뭐냐면은 미국에도 주식 시장이 있겠죠, 그죠? 주식 시장이 있겠죠, 그죠? 주식 시장이 있는데 뉴욕 증권 시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S&P 500이라는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주식 시장에서 회사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상장되어 있겠죠, 그죠? 이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500개를 골라서 500개를 쭉 골라갖고 1번부터 500개 있죠. 500개를 쫙 골라갖고 평균치를 딱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평균치를 내서 이게 주식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 500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 수익률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시장 전체 중에서 우수한 것들 500개를 뽑아갖고 얘가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아는 그런 지수예요. 자, 그래서 초보들을 위해서 토크토리 시간이잖아요, 그죠? 초보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지수가 있죠, 뭐죠? 코스피 200, 그죠? 코스피 200. 코스피 중에서도 200개를 골라서 그 평균치를 보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죠? S&P 지수가 있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지수가 3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피델리티에 있는 마젤란 펀드가 평균 시장 평균보다 얼만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다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요. 여기에는 이제 average spread인데, 스프레드는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좀 펼쳐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펼쳐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14.5%가 마젤란 펀드에는 77년도에 12월에 결론을 딱 보니까는요, 14.5%의 수익을 먹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반면에 마이너스 11점, 시장 평균치는 11.5%밖에 안 됐는데 반해서 마젤란은 이만큼 먹었고요. 스프레드는 뭐냐면은요, 얘 빼기 얘인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26%가 딱 나온 거예요. 되셨죠? 이제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는요, 78년도에 말에 딱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31%를 수익을 냈는데 1.1% 수익밖에 못 낸 거예요. 시장이 좋아할 때도요. 그랬을 때 30% 정도 된 거죠. 시장보다는 더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한 번도 내려간 적이 거의 없죠. 시장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낸 거예요. 그래서 딱 보여드릴게요. 평균적으로는 17.5%보다 시장을 많이 먹었어요. 아까 주식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요게 때부터 요때가 시장 평균이라고 봤을 때 피트린치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보면 돼요. 피트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이렇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요 부분에 대해 수치화를 시켜서 말씀드릴게요.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수치화로 설명드릴게요. 마젤란 펀드를요, 저 마젤란 펀드에서 처음 피트린치가 77년도에 딱 그 펀드를 딱 운용했을 때 얼마냐면은 1,800만 달러. 1,800만 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되냐면은요, 여기는 제가 한국말로 적혀 있지만은 얼마냐면은요, 약 15억 불. 1,800만 달러에 15억 불이니까 얼마죠? 자, 계산해 봤거든요. 750배 정도.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1,800만 달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5억 불 나온 거예요. 15억 불.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강의 앞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200억 정도가
이때가 1,800만 달러를 그때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는 대략 한 200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이 200억을 가지고 얼마 만들었냐면은 아까 여기 점 찍으면 된다 그랬죠. 15조 정도. 15조 정도를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여기 딱 보시면은 2,703% 정도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데이터니까는요. 틀림없겠죠. 그죠? 왜 피터 린치가 왜 유명한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때는 피터 린치의 별명이 뭐냐면은요. 웨일가의 전설입니다. 웨일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야, 대단하다. 보통 이렇게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터 린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런 분이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피터 린치는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 그 시장 가치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변형된 가치론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기업 가치를 보고 어떻게 이 종목들을 팔겨내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명한 말들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자, 보세요. 당신이 약간만 신경을 쓰면 그죠? 직장이나 동네 쇼핑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가실 수 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피터 린치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저 방금 보여드렸는데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이 투자가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비단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아니래도 투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게 설명돼 놨거든요. 그래서 명작이 왜 명작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책을 읽어보면서 야, 정말 재밌다. 저도 이거를 한 10년 전에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아까도 여기 보셨지만은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77년도에 운영을 해서 쭉 내려가 90년도에 딱 그만두잖아요. 왜 그만뒀냐면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진짜 일요일이고 뭐고 빨간 날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77년도에 이걸 맡고 난 다음에는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한번 못 가봤고요. 그 흔한 뭐 야구 경기 이분 돈 엄청나게 벌거든요. 돈 엄청나게 벌어요. 하여튼 우리 돈으로 연마다 한 150억씩 벌었으니까 150억씩 월급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벌었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률이 없어요. 밤낮이 뛰어다닌 거예요. 이분도. 그 책에서도 그렇게 적혀놨어요. 그래서 이분 회고록에 보면은 여기 회고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요. 자기가 피터 린치가 13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가족들하고 굉장히 멀어진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흔한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가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회의가 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한번 돌아봤대요. 투자 이야기에서. 뭐라고 돌아봤냐면은, 내가, 주식을 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닐 동안 아이들은 나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그 피델리티의 회장한테 찾아가고 존슨이라는 회장을 찾아가고요. 자,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왜 그만둬?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서야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투자 얘기 나와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보다도요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떠나가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지금까지 펀드 매니저 일을 안 하고 있고요. 그 기간에 적었던 책이 투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아주 쉽게 재밌게 적어놨어요.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나갈게요. 이제 웬만한 개념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빨리 나갈게요. 피터 린치가 주식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몇 가지가 있어요. 쭉 있는데 다 읽어보면은요.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되는 말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5번. 대기업에서 분리한 자회사. 이건 대충 말은 감은 오시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좀 지금 보시는 분은 어린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대기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뭐가 있죠? 제일 큰 기업은 뭐 지금은 삼성, 옛날에는 뭐 삼성, 현대, 뭐 옛날에 뭐 골든스타 뭐 이렇게 해갖고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대기업들에서 나온 회사들은 뜻은 뭐냐면요.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에서 신규로 회사를 만들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삼성, 지금 우리 토크토리니까 토크토리라고 하는
내용의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누가 지금 지원해 주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죠? 이게 이재용이 일가죠.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떨어져 나온 게 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 SDI. 이게 뭐냐면은요, 순환출자로 해서 자꾸 투자를 해갖고 한 사업이 잘 되면 계속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죠. 돈이 많으니까 또 돈 벌어서 또 투자하고. 만약에 삼성 토크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면은 요 회사가 다 도와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돈도 많고 인력도 많죠.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삼성전자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삼성그룹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기획 전략기획부 팀에서 이거를 짰겠죠. 그럼 얼마나 잘 짰겠어요. 그죠? 자, 이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만약에 수입을 내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입이 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 잘못했습니다. 수입이 아니라 자금이 투입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획도 얼마나 잘 짰겠어요. 거의 안 망하죠. 만약 이 회사가 힘들다 그러면 또 돈을 넣고 또 돈을 넣고 또 돈을 넣고 해서 이 회사를 살리겠죠. 그죠? 필요 없다 그러면 냉장에 뭐 자르긴 하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걸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8번 있죠. 사람들이 꾸준히 구매하게 만드는 물건. 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짬뽕 라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뭐 어느 땡땡땡 회사에서 만들어낸 짬뽕 회사 어마어마하게 히트 쳤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사는 물건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뭐 새우깡 그죠? 몇 년 됐죠? 전통이 20년 넘었죠. 그죠?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던 뭐 양파깡, 저는 뭐 그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양파깡, 자갈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회사들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자신은 올드하죠. 조금 올드하긴 해요.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어떤 자서전석에서 말하는 회사니까 이게 몇 년도예요? 피터 린치가 90년도에 그만뒀으니까 80년대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뼈대는 있는 거예요. 그 뼈대를 가지고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고요. 다음에는 이게 내자가 아니고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인터넷 서핑하면서 긁어낸 거거든요. 여기는 내부 구성원입니다. 내부 구성원. 자, 내부 구성원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회사. 이게 뭐 간단한 이야기죠. 그죠?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뭐부터 할까요? 주식 사놓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년도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럼 뭐죠? 주식 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화를 빨리 해갖고 어머니 빨리 주식 사세요. 제 대신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 구성원이 계속해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다 이거죠.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하고는 좀 안 맞긴 해요. 자, 다음 거는요. 자사주 뭐냐면은 자기 회사 주식 약자입니다. 쉽죠? 자, 토크토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회사. 자, 이게 뭐냐면은요. 기업은 반드시 매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매출을 올려요. 근데 이 정도는 수익이 나겠죠. 요게 이제 세전, 에비타, 뭐, 아무튼 어려운 말 안 쓸게요. 죄송합니다. 수익이 나면은요. 요 수익에서 처음에는 수익이 나면은 지분대로 아까 배당 받죠. 그죠? 배당을 다 해줘요, 일단. 배당을 다 해도 수익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돈이 남으면 뭐 유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또 기업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뭐 하죠? 일단은 투자자들이 돈 더 달라고 난리겠죠.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 돈 나가는 거 자기가 발행했던 주식을 그냥 사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수익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이 자사주를 매입하냐 이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거는 아직까지 유익합니다. 이건 아주 유익하고 이것도 유익하거든요. 아무튼 요 틀은요 그냥 이런 틀 가지고 하긴 하는데 나도 좀 찾아볼까 하는데 요거는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은 안 드리고요. 제 다음에 주식편에 오시면은요 아니면 우리 오프라인에 오시면은요 제가 자세하게 종목 같은 거 피터 린치가 말하는 종목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요 피터 린치하고 워런 버핏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피터 린치는 큰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둘 다 가치 투자가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라 같은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은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주장이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이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제가 그냥 좋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끌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투자자이긴 하지만 좋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 맞지만 10년 동안 기다리기에는 너무 좀 올드하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단기로 수익만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수익률이 나면 빠지자라고 하는 게 이분의 큰 주장이에요. 저하고도 생각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요즘 현실에서는 더 맞아요, 이게. 근데 이분보다도 더 나은 부분이 또 있겠죠.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토크토리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을 원한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처럼 해라. 이건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곡차곡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장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쿠, 두 개 다 나왔다. 자, 보시면은요. 피터 린치의 전설적인 16타. 도대체 16타 그럼 개념이 이제 다시 와서 무슨 말인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생뚱맞게 이분이 누구죠? 네, 아인슈타인이죠. 그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한 개 원리를 만들어냈는데요. 뭐냐면은요. Rule of 72. 72는 뭐냐? 72의 법칙. 이게 딱 나오죠. 한국말로. 자, 그대로 제가 캡처해갖고 옮긴 거예요. 자, 72의 법칙이 뭐냐면은요. 자,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발견. 그래갖고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추정값이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적히냐면 요게 아까 제가 했죠. 또 책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이거를 이 72의 법칙을 가장 잘 사용했던 분이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에 이런 개념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피터 린치는 복리의 마법을 계속 주장을 해요. 워런 버핏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란 뭐냐면 72 법칙인데, 자, 다음 장을 제가 보면 딱 생각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72를 내가 만약에 7%로 수입을 먹었을 때, 나누기 72 하면은 10.3년 걸린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냥. 뭔 말이냐면은 7%를 10번 수익을 내면 더블이 된다 이거죠. 한번 볼게요. 자, 요거요. 자, 뭔 말이냐면은요. 100만 원을 제가 원금을 가지고 어느 주식을 샀어요. 그랬더니 아까 주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부터 샀더니 요때에 한 7% 먹은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요때 이걸 팔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몇 번씩 하냐면은 10번을 했을 때 딱 더블이 나오는 거죠. 쉽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1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을 딱 7% 이렇게 됐을 때 7%를 딱 먹었을 때 107만 원 나오죠. 그죠? 107만 원을 그대로 투자를 해갖고 딱 나오니까는 또 7% 먹으니까 114만 원. 그죠? 114만 4천 얼마 나오죠. 쭉 내려가니까는 딱 10번 먹으니까는 10번 수익을 내니까는 이 정도 수익이 오더라. 워런 버핏하고 확연히 차이 나죠. 워런 버핏은 그냥 샀다가 그냥 계속 기다려라 이건데 피터 린치는 그게 아니죠. 요렇게 어차피 여기 오르는 종목은 같아요.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같은데, 그죠? 요때 샀다가 요때 팔아라 어느 정도. 근데 요때 고점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 팔아라 이거죠. 그리고 요때 다시 들어가라. 다시 요때 팔고 요때 다시 들어가고. 이제 대충 내용은 이해되시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한전 봤을 때 36,350원 정도 했었죠. 아까 보니까. 그러면 이게 낮다고 판단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워런 버핏은 요때 사요. 피터 린치도 사요. 똑같이. 사는 건 똑같은데 파는 시점이 중요하죠. 그죠? 워런 버핏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이 가치가 나중에 15만 원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15만 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이걸 10년 동안 어떻게 이 기간 기다리냐.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낮을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낮을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16타의 뜻은 뭐냐면은요.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시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100% 이해되시죠? 그게 피터 린치 방식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요것도 이제 딱 이야기되죠? 그러면 아까 72 법칙이 뭔가 이제 얘기되시죠, 그죠? 요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한 7%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7이라는 약자를 했는데요. 7% 딱 넣으니까는 10번 수익 나면 이건 연인데요. 복리 수익이 그렇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은 딱 더블을 되구나. 보세요. 차이가 나볼게요.
원래대로 하면 7%라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7%를 10년을 기다려 달리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얼마 되죠? 170만 원. 딱 나오죠. 그죠? 7번을 먹었으니까 7만 원이죠. 그죠? 연에 70만 원을 먹는 거죠. 70만 원을 먹는 거죠. 그죠? 70만 원을 10번을 달리로 먹으니까는 70만 원 딱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복리로 계산하니까는 얼마 되죠? 딱 똑같은 10년을 10번을 기다렸는데 복리로 계산하니까 200만 원 딱 되죠. 30만 원 갭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복리의 수익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피트린치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뭐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 대입을 해서 넣어보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기는 투자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쉽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같은 이야기지만은요. 이게 지금 2082년부터 2012년인데요. 이게 주식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요 사이를 딱 끊어보면은 요 사이를 딱 끊어보고 요 사이를 끊어보면요. 요게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확대를 시켜보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올라가는 장세도 그렇고 내려가는 장세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 요것도 내려올 때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는요.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엘리엇 파동은 제가 나중에 다음에 엘리엇 시간에 해드리는데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여기 엘리엇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1번 파, 2번 파, 3번 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거는 A, B, 죄송합니다. 5개의 상승파와 3개의 하락파가 있다고 하거든요. 요때나 어차피 요렇게 내려올 때도 요렇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요렇게 올라간다. 라는 게 이제 일례 파동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요.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이 이해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워런 피트린치 방법은 아무튼 그런 방법이고 결국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다음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제 계좌 한번 까보기로 했죠, 그죠? 그러면 제가 피트린치의 방법을 따라서 제가 투자를 한 게 있거든요. 제가 계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이시죠? 이게 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계좌 번호가 있고요. 그죠? 여기 이름하고 이런 거는 개인정보상 감췄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 보세요. 자, 두 번째 걸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죠. 보이시죠? 2017년 10월 1일부터 검색을 한 거예요, 제가. 2018년 3월 4일 딱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제가 투자했던 알루코. 아까 제가 알루코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를 검색을 했어요. 자, 10월 달에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 잘못했는데 벽산이었습니다. 말씀 잘못 드렸어요. 벽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44,600원에 투자했던 거는 벽산이었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루코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알루코에 벽산도 여기 있어요. 여기 벽산 여기 보이시죠? 벽산 여기 보이시죠? 벽산 여기 있어요. 벽산을 그렇게 제가 2년 동안 묵혀갖고 여기서 다시 다 팔은 거예요.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은 아까 피트린치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제가 피트린치 방법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0월 1일부터 3월 4일 검색 기간이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 걸 보여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날짜가 보이시죠? 2017년 10월 12일. 그러니까 요 안에 기간에 들어가 있죠. 그죠?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요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죠? 피트린치는 아까 그때 이야기했죠. 요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요때 팔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요때 사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이거 피트린치 방법이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다다음 시간에 아마 할 건데요. 엘리엇 파동이라는 그 파동 이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딱 보여드리는 건 요거죠. 요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최고 금액이 죄송합니다. 최고 금액이 이거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얼마냐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2,815원. 여기 최소 금액이 얼마냐면은 2,815원. 이게 언제냐면은 2017년 10월 12일 날 2,815원을 한 겁니다. 잘 안 보니까 제가 크게 적은 겁니다. 그 다음 거 쭉 가다 보니까는 요때가 언제냐면은 2018년 2월이죠. 2월이니까 2월 28일 요게 딱 찍었는데 3월 4일까지 2월까지 찍었는데요. 여기까지 딱 보니까 최대가 얼마냐면은 4,660원.
4,660원. 이때가 언제냐면 2017년 죄송합니다. 2018년이네요. 2018년 2월 정도 돼요. 3월까지 있는데 그냥 2월 말일까지 할게요. 2월 28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4,600원, 2,100원 얼마 정도 차이 나죠? 대략 한 2,000원 더블 됐죠. 그죠? 딱 복리죠, 그죠? 딱 더블 된 거예요. 안 지우고 그냥 갈게요. 자, 2월 시점에 했는데요. 저거를 딱 보니까는요. 첫 번째 딱 보니까는 보이시죠? 빨간 표시가요. 제가 산 거예요. 되시죠? 언제 샀냐면은요. 현금을 요렇게 샀는데 얼마 샀냐면은 2,650주를 산 거예요. 2,650주를 한 주에 얼마 샀냐면은요. 3,780원. 지금 얼마죠? 지금보다 높이 샀죠. 보이시죠? 지금 오늘 3월 16일 죄송합니다. 3월 16일 날 날짜를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3월 16일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루코가 36,350원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샀을 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그때 기억나면은 10월 15일 산 거예요. 날짜는 지금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 조회가 이거 딴 거 막 눌려야지만 날짜가 보이거든요. 날짜는 일단 생략할게요. 10월 15일 정도에 샀어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15일인데요. 이때는 언제죠? 12일이죠. 하여튼 15일 정도 경인 것 같아요. 자, 날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얼마 샀냐면은 여기 보이시지만은 3,780원 정도에 샀어요. 보이시죠? 3,780원. 그죠? 자, 그랬더니 언제 팔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제 팔은 날짜도 나오죠? 여기 매수가 있고 여기 매도가 있죠. 쭉 알로코 쭉 보니까 2,685 개수를 그대로 팔았죠. 그죠? 2,650개 샀다가 2,500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언제 팔았냐면요. 쭉 보니까 3,979원. 요거 한 개만 놓고 보죠. 한 주에 처음에 제가 살 때는 얼마 샀냐면은 3,780원 주고 샀죠. 그죠? 요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3,979원 정도 팔은 거예요. 그러면 요 갭차가 얼마 정도 나죠? 한 200 얼마 나겠죠. 그죠? 220원 정도 나죠. 그러면 3,700원에 220은 몇 프로죠? 한 6%? 그 정도 되죠. 6% 먹고 파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언제냐면 요걸 해봤을 때는 요렇게 올라갔을 때 한 6% 되겠죠. 요쯤 사갖고 요쯤 판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쯤에서 사갖고 요쯤에 판 거예요. 그게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게 쭉 내려오시면 언제죠? 2012년, 죄송합니다. 17년 11월 정도쯤 되겠나요? 그죠? 그 정도 됐을 때 다시 다른 것 좀 치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이게 현금 매수를 또 했죠. 이렇게. 날짜는 제가 다음 걸 봐야지만 볼 수 있는데 제가 캡처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1270주니까는 얼마 안 샀죠. 그죠? 백산하고 같이 사서 그런 거예요. 알루코하고 백산 같이 나누어서 산 거예요. 수익 난 거를요. 제가 그때 1,000만 원에 딱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예요.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저 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강의를 한번 보여주자. 실제로 수입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이거 말고라도 수없이 많은 계좌를 수입을 냈어요.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모임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수익 내고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1270주를 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언제 샀다가 언제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요때 샀는데 언제 매도했죠? 보이시죠? 밑에. 바로 밑에 보이시죠? 알루코. 1270주 딱 요 정도가 딱 판 거죠. 그죠? 그래갖고 얼마에 팔았냐면 똑같이 했는데 4,350원. 이번에는 한 355원 먹었죠. 여기 보이시죠? 3,000. 두 번째는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얼마에 샀냐면요. 요때 산 게 3,939원에 샀죠. 요때가 산 날이죠. 그죠?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기간 안에 다, 요 기간 안에 다 들어야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939원에 사갖고 4,305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먹었죠? 300원 좀 넘었죠. 300, 한 40원? 요 정도 되죠. 그러면 몇 프로죠? 10% 가까이 되죠.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먹고요. 자, 세 번째. 여기 보이시죠? 얼마에 샀냐면요. 여기 매수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이 알루코 보이시죠? 여기 알루코. 그래 쭉 봤더니 얼마에 샀냐면은 3,937원. 3,937원에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봤지만 이 가격에 대비해서 3,937원을
지금도 3,635원 해요. 이게 언제냐면요. 2018년 3월 시점, 3월 16일 시점에 3,635원인데 저는 언제 들어갔냐면요. 맨 끝에 제가 설날 전에 딱 들어갔어요. 아직 기억나거든요. 설날 전에 이 돈을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냐면 100만 원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시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100만 원만 들어갔다가 100만 원을 팔았는데 몇 프로 맨 마지막 났냐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0% 먹었어요. 그러면 제 누적 수익률이 얼마냐면은 아까 5%, 아까 8%, 10% 얼마죠? 총 23% 정도 먹었죠. 짧은 기간에 23%인데 이거는 복리예요. 그죠? 제가 수익 난 걸 재투자했죠. 그래서 피트린치하고 똑같은 방법을 해본 겁니다. 이 기간이 언제죠? 2010년 1월부터 2018년 3월 4일이니까 5개월이죠. 5개월. 5개월 동안 2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벽산도 그렇게 수익을 났고요. 아마 다 조사해 보시면 다 이거 보시는 분들 분명히 어민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뭐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죠. 그죠? 저에게는 추호도 거짓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조사해서 이 전문가들 특히 의심 많죠. 그죠? 한번 보시라고요. 자,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 단일주에 이기는 투자는 얼마 받죠? 아까 1,000만 원 투자해 갖고 23%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걸 누적 수익률이라고 부르거든요. 1,000만 원을 투자해 갖고 23%를 났다고 하면은요. 1,230만 원 돼야 되죠. 요게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먹었죠. 왜 그렇죠? 아까 피트린치의 복리 투자 개념. 이게 아니라 1,310만 원 정도? 그거까지 너무 많나?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어요. 1,230만 원이니까 1,200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요 정도 선이 아마 제가 수익을 난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량 늘리기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거를 뭐냐면 수량 늘리기라고 불러요. 복리 수익 개념이.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한 주를 더 샀죠. 제가 1,000만 원 주고 샀을 때 주식하고요. 또 이 1,000만 원에서 수익이 난 주식.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1,200만 원 주식 산 거는 다르겠죠. 근데 제가 1,000만 원 했을 땐 주식이 100주를 샀다 그러면은 요때 살 수 있는 거는 130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수량 늘리기라고 불러요. 전문가들은요. 주식 지금 개념이 주식 방송 아닙니다. 이거 피트린치를 공부하다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송이지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자, 다시 오해 없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실전 단일 이기는 투자를 이분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거를 앞선 시간 피트린치 시간부터 죄송합니다. 워런 버핏 시간부터 피트린치 오늘까지 제가 봤잖아요. 그죠? 요렇게 일단 투자를 해봤더니 실제로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제 클럽 있다고 제가 계속 광고했잖아요. 그죠? 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모여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이거든요. 거짓인지 진짜인지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 신앙이 간증하는 것도 아니니까는요. 한번 오셔갖고 분위기라든가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론을 이어받아서 워런 버핏이 수익을 많이 냈고 피트린치의 복리 개념이 들어간 투자법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피트린치도 아까 이기는 투자나 투자 이야기에서 개인이 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절절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 재테크, 주식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펀드에 따다가 쫄따마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자기 확신이 없었으면 펀드에서 왜 빼요, 그죠? 자기 확신이 있으면 주식에서 왜 빼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정말 너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괜찮은 여자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헤어졌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트린치가 하는 말이 정말 그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혼할 일이 없다라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 책에서 적혀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책 읽어보세요. 출판사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피트린치나 워런 버핏은 이런 방법이 있죠.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익에 대한 부분하고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다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당 순이익의 30% 증가율, 5년 흑자된 기업들은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고 하면 사라라는 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야기고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죠.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 라면 그때 설명드렸죠. 계속. 그죠? 라면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되죠. 그죠? 오늘 2,500원 하는 것이 박연 세일을 하면 2,000원에 팔죠. 그럼 막 가고 사죠. 그건 왜 사는 거죠? 그죠? 뻔하죠. 가격이 쌀 때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3,000원 할 때, 나는 잘 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가격이 살 때 들어가라 이거죠. 가치보다도. 알려고 하면은 이분들의 책들도 좀 읽어보고 재테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똥인지 내장인지 이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험한 말해서.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피트린치는 뭐는데 같은 룰로 쭉 오는데 나는 10년 동안 못 기다려. 지금 보통 많은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피트린치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워낙 돈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어나 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26년도에는 이분이 뭐라고 했죠? 85%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딱 이야기했잖아요. 돈에 대한 거는 이분은 진짜 무화경지 완전히 탈피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 자기 돈이 아니니까 기다려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이 오늘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 재테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피트리지 방법이 같은 원형이지만은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죠. 뭐가 맞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다고 보고요. 자, 요것도 이제 보는 방법이 이해되셨죠? 한번 딱 보시면 EPS, 그죠? 이제 다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피트린치의 이기는 투자 방식을 개미들에게 적용하면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죠, 그죠? 복리 투자의 수입을 올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뭐죠? 자기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펀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이끌려요. 대중심에 나중에 이제 그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다우에 제가 할 게 너무 많네요. 엘리엇도 그렇고 그 다우도 그렇고 다우 같은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대중하고 일반 투자가는 반드시 반대로 가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이 공포를 생각할 때 전문가들은 투자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분명히 돈을 버는데 왜 그죠? 부동시장도 너무 잘 알죠. 강남에 땅 사두면 오른다는 걸 옛날부터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죠. 근데 주식은 왜 안 하죠? 모르니까는요.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제일 수익 많이 나는 게 아까 부동산 주식이었죠. 저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끝도 없고요. 제가 한 개씩 설명드릴 건데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딱 설명드리고요. 이 6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더라. 잘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카페에 오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피트린치 이야기, 투자 이야기에 그런 책들의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자세히 해놨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투자 이야기는 좀 쉬워요.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도 재밌고요. 스토리, 이야기로, 히스토리로 돼 있어요. 되게 재밌고요. 아까 이기는 투자,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설명을 차곡차곡 풀어서 먹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번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설계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터크터리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이기는 투자 하고요. 아까 제가 점점점 나은 방법으로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덱스 펀드, 요 차이가 뭔지. 인덱스 펀드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설명드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를 설명드리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S&P 500 설명 들으셨죠? 그죠? 그 평균 수익률이에요. 시장 평균치가 S&P 500 지수라고 보고요. 평균치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평균 수익보다 더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 피트린치는 올라가는 걸 증명해 보였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고 매장을 돌아다니고 재무제표를 뒤진다.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시장 평균치보다 수입을 더 많이 낸다.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내겠다, 연마다. 라는 게 펀드 매니저들의 사실 목표죠. 펀드 매니저들의 목표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피트린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은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면은요, 책을 딱 몇 권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딱 보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거든요. 아까 존 보글이라는 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뤄볼 건데요. 이분도 하여튼 대단하거든요. 자, 한 번에 다 이야기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이야기 드릴게요. 자,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절대로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다. S&P 500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원래.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주식의 내재 가치는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가격은 이제 이해하시죠. 라면 생각 딱 해보세요. 있다는 것이다. 저평가된 주식이나 성장주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대충 말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언버블을 자세히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언버블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습이 가능하고요. 또 몰랐던 사실도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상식 토크토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다음번 이야기는 이렇게 주제를 나눌 거고요. 자, 끝으로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CSI 투자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찍는 거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약간 요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요즘은 지루하면 다 안 읽어서 제가 이 카페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어드려요. 요게 뒷이야기도 카페에서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깐 홍보를 드렸고요. 우리가 다 같이 힘 모여서 한번 재테크를 한번 해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모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전하고요. 여기 실제 수익률이 얼마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오셔갖고 회원들도 한번 같이 만나보고요. 제가 주도로 하고 있는 카페거든요. 한번 오셔갖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자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다 질문하시면은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경제상식 토크토리 아니면 토크토리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제1번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또 제 얘기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좋은 법을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